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수학 수업. 오늘은 5학년 2학기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단원에는 4단원 소수의 곱셈 두 번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소수와 소수의 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소수를 함께 알아볼게요.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식탁을 덮으려고 가로가 0.8m, 세로가 0.9m인 종이를 골랐대요. 지혜가 고른 종이의 넓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지혜가 고른 종이의 넓이가 얼마쯤일지 그림이 나타내 보세요 했잖아요. 자, 먼저 가로, 세로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가로는 오른쪽으로 길게 이어진 것을 가로라고 했고요. 자, 세로는 아래쪽으로 길게 이어진 것을 세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로가 0.8m이니까 1m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그렇죠. 1m보다 조금 짧습니다. 자, 0.8m는 자, 1m를 10조각으로 나눈 다음 자, 이 중에서 0.8m는 이만큼의 길이가 되겠네요. 자, 가로의 길이는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길이가 0.8m입니다. 자, 세로는 길이가 얼마인가요? 0.9m죠. 자, 그러면 세로도 1m를 5개로 5개 자르고 또 여기 5개 자르면 총 10칸으로 나눈 다음 자, 0.9m는 자, 여기 한 칸의 길이가 0.1m예요. 자, 0.1이 9번 지나가면 되니까 선생님이 표시한 길이만큼이 0.9m가 됩니다. 자, 그러면 0.9m도 선생님이 선을 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지혜가 고른 종이의 넓이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가로가 0.8m, 세로가 0.9m인 선생님이 빗금친 이 부분의 넓이가 될 겁니다. 그럼 원래 있던 1제곱미터, 가로가 1m, 세로가 1m인 1제곱미터보다 넓은가요? 좁은가요? 그렇죠. 넓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0.8m 길이, 그리고 0.9m 길이인 이런 면적이 있는데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자, 넓이를 구할 때는 곱셈을 썼는데요.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하시나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0.8m였고 세로의 길이가 0.9m인데 자, 우리가 여태까지는 곱셈을 하면 항상 숫자가 보통은 커졌어요. 구구단을 생각해보면 2, 1은 2, 2, 4, 2, 3은 6 이렇게 숫자가 점점 커졌는데 자, 여기 이렇게 1보다 작은 소수가 곱해질 때는 원래 면적보다 작아질 수가 있다는 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차차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우선은 0.8 곱하기 0.9라고 해서 소수 곱하기 소수도 나타낼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번 지혜가 고른 종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자, 식은 여러분들 사칙연산 기억나나요? 네 가지 규칙 사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써서 여러분들이 나타내 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위에 썼던 0.8 곱하기 0.9가 지혜가 고른 종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보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0.8 곱하기 0.9는 우리가 익숙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8 곱하기 9는 익숙한 숫자죠. 그럼 0.8 곱하기 0.9라는 숫자를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를
먼저 써보는 거예요. 자, 0.8, 0.9 소수가 있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8하고 9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8, 9, 8 곱하기 9는 72라는 구구단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숫자를 얻었고요.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자, 우리가 8 곱하기 9는 72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8을 보니까 우리가 원래 곱하려던 수는 0.8이잖아요. 0.8은 원래 있던 8의 10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줄어들었죠. 자, 8이 10분의 1배로 줄어들고 9도 볼게요. 9도 10분의 1배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자, 원래 있던 거에 10분의 1이 되었고요. 거기서 또 10분의 1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몇 배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100분의 1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72란 숫자가 있었는데요. 100분의 1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0.07, 0. 죄송합니다. 0.72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연수 곱셈으로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 두 번째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여 계산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방식은 사실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소개는 하는데 이 다음에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요. 우선 내용을 볼게요. 자연수의 곱셈 결과. 일단 우리 자연수의 곱셈 결과는 8 곱하기 9는 72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얻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소수의 크기를 생각해서 소수점을 찍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8 곱하기 9는 72고 0.8에서 0.9를 곱했어요. 자, 0.9를 곱하면 아까 선생님이 소수를 곱했는데 숫자가 작아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0.8에서 곱하기 1을 하면 똑같은 수 0.8이 나오죠. 1을 곱하면 자기랑 똑같은 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1보다 작은 0.9를 곱했대요. 0.9를 곱하면 이 뒤에 나오는 값은 0.8보다는 조금 작아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8, 9, 72가 나왔으니까 72가 쓰이긴 쓰이는데 0.8보다 조금 작아져야 되니까 소수점은 0.7이다. 이렇게 답을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0.9를 곱하면 0.8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0.7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 수학은 계산하는 방법이 교과서에만 있는 방법만 쓰라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가장 쉬워한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바로 여러분들 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0.8 곱하기 0.9를 선생님이 분수로 바꾸어 볼게요. 0.8은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8이 되고요. 또 0.9는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9가 됩니다. 그럼 우리 분수 곱하기 분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100분의 8, 9, 72 하면 100분의 72가 되었죠. 그러면 답은 0.7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이 세 번째 소수를 분수로 바꿔 푸는 방식을 학생들이 일단은 가장 쉽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중에 나는 이 방법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뒤쪽에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또 소개를 해줄 테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고 이해가 잘 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반 학생들은 3번을 가장 쉬워했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0.14 곱하기 0.4가 있죠. 이것도 소수점은 처음에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4 곱하기 4. 이것만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소수의 곱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곱셈을 해볼게요. 4 곱하기 4는 4, 4, 16. 받아올림 1을 해주고요. 1에서 4를 곱하면 4. 거기에 받아올림을 했던 1을 더해주면 56. 자, 일단 이까지만 구하면 여러분들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볼게요. 소수가 0.14가 있었죠. 0.14가 있었고 여기는 소수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분수로 생각을 하면 얘 밑에는 100분의 1이 있었고요. 얘 4 옆에는 10분의 1이 있었죠. 100분의 1하고 10분의 1이 곱해지면 1000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1000분의 1만큼 소수점을 이동해 볼게요. 자, 소수점 이동을 하면 하나, 둘, 셋. 그러면 답은 0.056이 답이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0.5 곱하기 0.8이에요. 그러면 어떤 수부터 계산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5 곱하기 8을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5, 8, 40.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문제는 분수로 한번 바꿔서 풀어볼게요. 10분의 5 곱하기 10분의 8을 하면 아까 5, 8에 40은 이미 우리가 구했죠. 40을 구하고 10 곱하기 10은 얼마입니까? 100이죠. 그러면 100분의 40 소수로 나타내면 0.4가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혀나가도록 할게요. 아까는 1보다 작은 소수를 곱했었는데요. 이번에는 1보다 큰 소수를 곱해보겠습니다. 지혜는 0.5리터에서 1.2배로 양을 늘린 세제를 골랐대요. 지혜가 고른 세제의 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자, 여러분, 몇 배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에서 어떤 것을 쓰는 걸까요? 사칙 연산에서 배는 그렇죠. 곱하기를 쓰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요 맨 아래에 있는 식부터 적어 볼게요. 자, 1.5에서 1.2배를 했으니까 1.5 곱하기 1.2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지혜가 고른 세제의 양이 만약에 1.5에서 1이 곱해지면 선생님이 빗금친 양만큼 이 표시가 되겠죠. 근데 1.2배예요. 그러면 1배에서 조금 더 가면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까지가 1.2배, 1.4배, 1.6배, 1.8배. 자, 선생님이 원래는 10칸을 나눠야 되는데 9구단 2의 단 있죠. 2, 4, 6, 8, 10 하듯이 선생님이 처음부터 두 칸으로 세웠습니다. 자, 1.2만큼 해당하는 부분 위로 올라가면 선생님이 빗금친 부분만큼 더 되겠죠. 그럼 1.5 곱하기 1.2는 원래 있던 1.5보다 양이 조금 더 늘었죠. 그러면 이 양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을 해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첫 번째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 15와 1.5, 12와 1.2의 관계를 생각해서 계산해 볼래?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친구는 15와 12를 곱한 값에 소수점을 찍어줘야지 했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아까 분수로 푸는 방법을 그대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1.5 곱하기 1.2는 1.5 곱하기 1.2는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15가 되고요. 곱하기 10분의 1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볼게요. 100 곱하기 100이니까 분모는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 되고요. 15 곱하기 12는 선생님도 계산을 해봐야겠어요. 15 곱하기 12는 계산을 하면 2 곱하기 5는 10.
2 곱하기 1은 2가 되고요. 받아올림 1을 하면 30. 자, 그 다음 15에서 10을 곱하면 15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더하면 답은 일단 180이 나오네요. 15 곱하기 12는 180입니다. 자, 그럼 이걸 소수점으로 바꿔주면 답은 1.80이 되겠네요. 자, 1.80으로 써도 되고요. 뒤에 있는 0은 여러분들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얘는 1.8로 써도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되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연수가 키우는 강아지는 8월에 몸무게가 3.7kg이었대요. 그런데 10월에는 8월보다 몸무게가 0.1배만큼 늘어났다고 하네요. 연수가 키우는 강아지의 10월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8월에 3.7kg였고 10월에는 8월보다 요만큼 늘어났죠. 그러면 어떻게 늘어난 몸무게부터 구할게요. 늘어난 몸무게는 자, 3.7kg에서 0.1배만큼 늘어났다고 하니까 자, 이거는 37 곱하기 1로 계산을 하면 먼저 37을 써주는 거예요. 37을 써주고 자, 소수점을 볼게요. 소수점. 자, 얘는 소수점이 한 자리죠. 분수로 따지면 10분의 1이고요. 얘는 소수점 또 한 자리니까 분수로 만들면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100분의 37을 계산을 하면 소수점 이동해주면 0.37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어난 몸무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키우는 강아지의 10월 몸무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식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8월 몸무게는 3.7이었고요. 여기에서 늘어난 몸무게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세로 세모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3.7 더하기 0.37 자리값에 맞춰서 식을 써주고요. 자, 소수 두 번째 자리는 7밖에 없네요. 7. 자, 7에서 3을 더하면 10. 자, 받아올림을 해주고요. 1에서 3을 더하면 4. 그리고 소수점 맞게 찍어주면 4.07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10월의 몸무게는 4.07이 답이 돼요. 자,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이 두 개의 식을 하나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자, 3.7에서요. 늘어난 몸무게가 0.1이잖아요. 근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몸무게는 1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식에서는 3.7 곱하기 1.1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역시나 결과값은 4.07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세요. 답을 구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식을 멋지게 하나로 적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뭐 두 개 적으면 어때요? 식을 하나 적고 두 개 적어도 결국 결과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방법대로 식을 한 개를 써도 되고 두 개를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풀기 편한 방법대로 선택을 해서 푸시면 돼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식을 두 개로 나눠서 어렸을 때부터 풀었었어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6 곱하기 1.5 요 위에 것만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선생님은 역시나 좋아하는 방법인 분수로 풀기 해볼게요. 10분의 16 곱하기 10분의 15를 계산을 하면 분모는 10 곱하기 10이니까 100. 그리고 분자는 역시나 선생님도 이거는 암기가 안 돼요. 자, 6, 5, 30. 1 곱하기 5는 5고 위에 받아올림 3을 해주면 80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를 곱하면 6, 1은 6,
1 곱하기 1을 곱하면 1 해서 답은 받아 올림을 해주면 240이 되네요. 100분의 240이니까 답은 2.40이 되네요. 자, 2.40으로 써도 되고 2.40으로 써도 되고 2.4로 적어도 됩니다. 자, 아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소수 곱하기 소수를 매번 분수로 바꿔서 푸는 게 이해는 잘 되거든요.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이 사실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바로 규칙을 찾아보는 거예요. 곱의 소수점 위치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초콜릿 개수에 따라서 초콜릿 무게의 소수점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걸 발견했대요. 자, 10개일 때는 자, 초콜릿 개수가 1개일 때는 3.27이고요. 10개일 때는 32.7, 100개일 때는 327, 1000개일 때는 3270이에요. 그것을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내면 자, 1개일 때는 3.27, 10개일 때는 32.7, 100개일 때는 327, 1000개일 때는 3270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정한 규칙이 혹시 보이나요? 10을 곱했을 때 원래 있던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죠. 100일 때 볼게요. 100일 때는 원래 있던 소수점이 한 칸, 두 칸, 이렇게 두 칸을 이동했네요. 자, 3개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이동을 해서 3270이 됐네요. 자, 선생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사실은 소수점이 이동하는 걸 헷갈려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쉽게 이해하라고 썼던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3.27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10을 곱하게 되면 그때 뭐라고 설명을 들었냐면 자, 여기 계란 한 개예요. 계란. 동글동글한 계란. 자, 계란 한 개가 왔죠. 그러면 계란 한 개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소수점 이동하는 게 위에 계란이 담긴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계란 한 개만큼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32.7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3.27 곱하기 1000을 해볼게요. 자, 1000은 보니까 계란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면 계란을 3개 담아주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를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3, 2, 7만큼 적고요. 자, 여기 빈칸 있죠. 여기는 빈칸에는 계란을 담아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답이 3270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사실은 계란이 실제로 담긴 건 아닌데 어렸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헷갈리지 않게 이걸 계란으로 생각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때는 문제를 이렇게 풀었었고요. 나중에 이제 5학년이 지나고 6학년 중학생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계란으로 생각을 안 해도 이해가 되네 할 때쯤에는 더 이상 계란으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헷갈리는 친구들은 일단 우선은 계란 3개니까 계란만큼 이동해야지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문제를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반대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1을 곱하고 0.1을 곱하고 0.01을 곱하고 마지막 0.001을 곱했죠. 자, 여기서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볼게요. 자, 3270에서 1을 곱하면 그대로 3270이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3270에서 계란이 반대로 갔죠. 자, 아까는 앞쪽 넘어가 볼게요. 앞쪽 같은 경우에는 10이라는 숫자는 1이라는 숫자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계란을 담았죠. 그러면 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 1에서 0.1이 되려면 왼쪽으로 계란이 한 칸 이동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한 칸 이동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요. 자, 3270이라는 숫자에서 자, 여기 원래 있던 1에서 왼쪽으로 한 칸 이동했다면
여러분들 결과에서도 똑같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27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0.01이죠. 자, 0.01은 원래 있던 1에서 왼쪽으로 한 칸, 두 칸을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270에서도 똑같이 한 칸, 두 칸을 이동해서 답이 32.7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보기를 이용해 계산해 봅시다.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자, 7.3 곱하기 89는 649.7이다 하는 이미 결과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7.3 곱하기 8,900이래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숫자랑 비교를 해볼게요. 7.3은 똑같죠? 똑같고 달라진 것은 8,089가 8,900으로 바뀌었죠. 그럼 89에서 8,900이 되려면 한 칸,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을 해서 계란을 담아주면 8,900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결과도 자 649.7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오른쪽으로 두 칸을 이동했죠. 그럼 얘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이동해서 점을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곳에는 이렇게 담아주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64,970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아래쪽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아래쪽 문제는 자 여기 보니까 위에 썼던 거 선생님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을 보니까 7.3은 0.073으로 바뀌었고요. 89는 원래 있던 그대로 89 똑같네요. 아 그럼 0.73이 0.073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지만 알면 되겠네요. 자 7.3이 0.073으로 하려면 소수점이 왼쪽으로 이동해야겠죠.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이동을 해야지 0.073 모였음이 됩니다. 자, 왼쪽으로 두 칸 이동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결과는 자, 일단 649.7을 그대로 적어주고요. 자, 여기에 있는 소수점을 똑같이 이동하면 돼요. 똑같이 왼쪽으로 두 칸 이동했으니까 한 칸, 두 칸 이동해서 점을 찍어주면 답은 6.497이 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규칙은 앞에 있는 식에서 소수점이 이동한 만큼 결과에서도 똑같이 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지혜는 소수끼리 곱할 때도 소수점 위치에 규칙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볼게요. 우선 7 곱하기 5는 35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계산기 마크가 있는데 학교에서도 계산기 마크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기를 한번 직접 해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먼저 7 곱하기 5가 35가 있어요. 근데 이 아래쪽에 0.7에서 0.5를 곱했더니 0.35가 되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볼게요. 자, 먼저 7을 0.7로 바꿔볼게요. 0.7로 바꾸려면 왼쪽으로 한 칸 소수점이 이동하면 0.7이 되겠죠. 자, 0.7이 되었고요. 곱하기 여기에 있는 5라는 숫자가 0.5가 되어야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소수점도 한 칸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0.5가 되었습니다. 그럼 자, 원래 있던 7 곱하기 5가 0.7 곱하기 0.5가 되려면 자, 앞에 있던 것도 왼쪽으로 한 칸,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도 왼쪽으로 한 칸 같죠. 모두 소수점이 왼쪽으로 두 칸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결과는 자, 여기에 있는 한 칸, 여기에 있는 두 칸, 이걸 모두 합쳐서 두 칸 이동하면 돼요. 한 칸, 두 칸 이동을 하면 값은 0.3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0.35가 되었어요. 자, 0.7 곱하기 0.05도 똑같아요. 자, 0.7은 자, 원래 있던 7에서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0.7이 되고요. 0.05는 원래 5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한 칸,
두 칸 이동을 하면 0.05가 되죠. 모두 몇 칸 이동했나요? 여기서 한 칸. 그리고 여기서 두 칸 이동했죠. 모두 합치면 세 칸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래 있는 35에서 세 칸을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이동을 하면 답은 0.035가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값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직접 풀어보고 교재 맨 뒤편에는 선생님이 손으로 답지를 다 써놨어요. 선생님이 쓴 답지를 보고 매겨보도록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 소수를 계산을 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분수로 계산하기도 있고, 그 다음 곱의 소수점 위치를 이동시켜서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아래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메뉴에 있는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7 곱하기 5는 분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7은 1분의 7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있는 5는 1분의 5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 곱하기 1에서 1이 되고요. 7 곱하기 5에서 35 해서 1분의 35이니까 35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분수로 계산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는데, 자, 요거 절대 여러분들 24 곱하기 34를 세로 세모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816이라는 결과를 이미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풀 때는 우선은 816을 일단 써놓으세요. 24 곱하기 34는 816. 그리고 여기도 24 곱하기 34 보이죠? 24 곱하기 34 결과인 816을 먼저 적어주고요. 소수점이 이동했죠. 소수점 이동한 것만큼 여러분들이 이동을 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럼 실력 쑥쑥 보도록 하겠습니다. 0.5가 4개 있네요. 그러면 식으로 쓰면 0.5 곱하기 4 계산 결과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거는 자, 여기서 보면 0.4 곱하기 0.7, 40 곱하기 7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수들의 기본은 4 곱하기 7이에요. 4 곱하기 7 해서 4, 7, 28을 먼저 구해주고요. 자, 여기다 전부 28을 적어주는 거예요. 28을 전부 적어주고, 소수점이 이동했죠. 소수점이 원래 있던 4에서 왼쪽으로 한 칸, 원래 있던 7에서 왼쪽으로 한 칸. 그래서 이것은 왼쪽으로 두 칸 똑같이 이동하면 0.28이구나.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서 0.28이 되는 걸 찾아서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학종의 넓이에요. 자, 넓이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가로 곱하기 세로다. 그러면 이 가로, 이 길이가 얼마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5고요. 자, 5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여기는 6이고 7, 8, 9, 10. 근데 7과 8 사이에 가운데에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뭐가 될까요? 7.5가 됩니다. 그러면 학종이 가로의 길이는 7.5가 되고요. 곱하기 세로의 길이도 여러분들이 구해볼 수 있겠죠. 자, 이 세로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소수 곱하기 소수의 곱셈은 자, 규칙이 있어요. 곱하는 소수점. 자, 여기에서 원래 있던 값에서 자, 변하는 게 자, 얘는 10이 되려면 오른쪽으로 소수점이 이동했어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수에서도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32.7이 됐고요. 자, 100은 원래 있던 1에서 하나, 둘,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했죠? 그러면 원래 있던 값 3.27에서 하나, 둘, 이렇게 두 칸을 이동을 하면, 죄송합니다. 두 칸을 이동을 하면 327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수점은
오른쪽으로 몇 칸 갔을까? 또는 왼쪽으로 몇 칸 갔을까를 발견만 하면 얼마든지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규칙 여러분들 잘 살펴보고 다음에 문제를 풀 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오늘 수학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규칙을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모든 것을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규칙이 어떤 게 있을까? 규칙을 발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그리고 노력을 다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 수학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